2022년도 무고죄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 필요가 없고 다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고 다 미필적 고의로도 다 성립합니다. 네, 그리고 1987년도 살인죄에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네, 그 인식도 확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이건 당연한 거고 미필적인 것도 포함된다. 네. 뭐 국가보안법까지 나왔네요. 예, 그래서 고의범에서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그다음 목적범도 미필적 인식으로 족합니다. 예,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뒷부분이 틀렸어요. 예.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다. 이거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라는 단어를 기억해줘야 됩니다. 목적범은 예. 고의 외에 고의는 물론이고 거기에 플러스 목적이 가미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적 또한 그 고의범에서의 고의와 마찬가지로 미필적 그 확정적 인식을 요하는 게 아니고 예. 다라는 거. 그 목적범에 관한 경우에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변조 보면 행사할 목적으로라고 나오죠. 법 조문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그 고의를 가지고 이제 그 본인이 위조를 한 거죠. 네, 그때 그 행사할 목적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런 단어가 있죠. 네. 이거를 그냥 이제 이런 조문들을 뭐 형법 공부하면서 많이 봤겠지만 문득 이렇게 맨 앞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단서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거 이런 단어들이 이게 막상 또 이렇게 조문들 이렇게 보면은 그러네 이런 목적으로 이런 단어가 있었나 이렇게 되게 생소하게 또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각도로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다각도로 이렇게 법조문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조부터 그냥 쭉쭉쭉쭉 읽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분류하고 모아보고 같은 성질을 같은 것끼리 모아보고 그 다음에 같은 성질 내에서도 또 다른 점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다 공부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개념들이 점점 이렇게 더 숙달이 되고 이게 완전해지죠. 아리까리 하던 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런 게 목적범의 그 대표적인 유형들이고 행사할 목적이라고 하면 네, 사문서 작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사 판례죠. 네.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정당권에 기하여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한 것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이를 진정한 문서로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아까 고의뿐만 아니라 거기에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목적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후 두 개는 전부 다 미필적인 것으로 족하다. 충분하다. 반드시 확정적인 인식을 요한다는 것은 아니죠. 확정적인 인식이 있어야만 그러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다 이거죠.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거겠네요. 2번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자기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면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을 악화시키면서 결국 침해하기로 했다면 이는 자기에 의한 범죄를 봄이 원칙이고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지 않았음에 초점을 맞춰서 부작위로 처벌할 것은 아니다. 이거 무슨 판례인지 딱 보면 떠올라야 됩니다. 네, 아까 위에서 하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험 내에서 앞에 번호에서 문제를 풀고 왔는데 뒷번호에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거 그 판례죠. 의사가 환자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퇴원시킨 거. 네. 그래가지고 그 환자가 죽었던 거. 그 퇴원을 시킨 행위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서 퇴원을 시킨 행위가 자기에 의한 범죄라고 봤죠. 그리고 살인죄의 공범은 아니고 살인 방조로 보았죠. 그래서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로 보았죠.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는 부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라고 해서 부자를 넣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나왔었죠. 네, 같은 판례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같은 시험 내에서. 그만치 중요하단 판례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다른 그 출제자끼리 이제 여러 출제자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시험 출제가 여러 명이 하면 그 중에 문제를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나왔던 판례가 지금 또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네. 같은 판례가 지금 두 번 쓰였습니다. 네. 각기 다른 번호의 문제에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2004년도 이렇게 가서 아까 살인 방조 제명된 건 살인 방조 살인의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살인 방조로 인정됐습니다. 살인의 공범은 아니고 그냥 방조로 보겠다. 그 다음에 부진정 부작위범이죠. 이때 이거를 타인의 법인 악화시킴으로써 그대로 내용입니다. 네. 아까 위에서 하고 왔어요.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거를 부작위법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거 중요한 대목이라고 아까 위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로 보았던 사안이었죠. 의사들이 환자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퇴원시킨 경우, 그래가지고 환자가 죽은 경우. 근데 3번 갑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충격하에 넘어졌고 그 뒤에 약간 1분이 안 되는 시간에 타이탄 트럭, 이 타이탄 트럭이 뭔지 아시나요? 되게 큰 트럭을 말합니다. 타이탄이 저기죠.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건가? 아무튼
이게 이 트럭이 그 택배차들 보통 1톤 트럭이죠. 근데 그 택배차 그 1톤 트럭에 치여도 당연히 아니 택배차가 뭐야 모닝에 발표도 사람 큰일 날 텐데 그냥 뭐 택배차 1톤 트럭도 아니고 타이탄 트럭이면 뭐 2.5톤, 5톤 이상 막 이런 트럭을 말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 역과예요. 예, 사람 몸 위로 자동차가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가팽이와 인과관계가 있다. 네. 그래서 그 역과한 거는 트럭이지만 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쳤잖아. 그래서 얘가 자빠져가지고 충격 때문에 못 일어나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있으니까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무단횡단 3번 90년도 판례 좀 오래된 판례네요. 역과에 사망케 한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상당히 인과관계 있다는 겁니다. 네. 중요한 판례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알고는 있어야죠. 군인인 피고인들이 무장공비, 네, 무장공비라는 단어만 봐도 벌써 7, 80년대 판례 물씬 나죠. 네. 추정되는 시각까지 수면도 제대로 못 취하고 2시간씩 교대로 수면을 취한 경우에 뭐 이렇게 했답니다. 이때 군형법상 전투주민 태만죄. 예, 군형법에 전투주민 태만죄가 있는지는 이런 거는 모르죠. 네, 뭐 군형법까지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있나 봅니다. 전투준비 태만죄. 전투준비를 태만히 해가지고 죄를 묻는 건가 봅니다.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을 인정하거나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밥은 먹이면서 나라를 지켜야지. 뭐 쫄쫄 굶으면서 전쟁 어떻게? 잠은 재우면서 전쟁을 시켜야지. 그쵸? 잠을 못 자는데 뭔 전쟁을 하고 뭔 총을 쏘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이거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전투준비 태만이라고 볼 수가 있냐? 응? 아니 굴리는 것도 앵간히 굴려야지. 무슨 너 하루에 2시간 자면서 뭐 지금 또 뭐 해봐 이게 되나 이게 뭐 무장공비랑 싸우라고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이런 판례는 뭐 답으로 하지 않았죠. 예, 어차피 답은 여기에 있었고 그냥 이런 거는 이런 판례도 있었구나. 그래서 1980년도 판례네요. 네. 근무태만 작전 초령 위반 기록에 의하면 네, 중간 부분만 떼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8시간 수면 시간이 허용되었으나 뭐 수면을 이렇게 취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2시간씩 뭐 교대하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극도의 수면 부족으로 어쩌고저쩌고 했다기 때문에 뭐 천리행군도 나오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천리행군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그 관 6개 그래가지고 그 부대에서 그 초소에서 이제 야간 근무 서고 있는데 부대 안으로 웬 어떤 여자가 관 6개를 질질 끌고 들어오는 거 당연히 귀신이죠. 네. 부대 안에 여자가 들어올 일도 없고 그 새벽에 관 6개를 사람 혼자서 어떻게 끌어요. 근데 그 무서운 이야기, 저 무서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정말 그 소름 끼치면서 들었던 그 상상을 하면서 들으니까 와 진짜 막 그래가지고 관 6개를 끌고 들어왔다가 그 여자 귀신이 그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관 6개를 들고 도로 이제 부대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나서 천리행군은 이런 비슷한 거 산악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동사했던 그런 사안이었죠.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내용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저기죠. 아니 뭐 사람이 죽은 일인데 뭐 재밌게 들었다고 하니까 저기 한데 그 무서운 이야기로 네 그랬습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렇게 해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이런 걸 어떻게 처벌하냐? 응? 잠은 재우고 뭘 무장 공비를 때려잡든지 응? 인민군이랑 싸우든지 뭘 해야지. 그랬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